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배너가 좀 너무 커가지고 보기가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. 한 1, 2주 정도만 조금만 더 요거 이제 사기꾼들 때문에 알려야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금요일 코스피는 1.12% 상승 마감, 코스닥은 1.33%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. 제가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던 이날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이 정도 아래 꼬리는 우리가 단기 반등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. 방송에서도 시장 단기 바닥인가? 라고 뭐 개인적으로 뭐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, 시장 반등 신호는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런 어떤 아래 꼬리들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전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꽤 바닥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가 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고 이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반등 마감을 좀 해줬고요.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물가지수 1월 그러니까 12월 물가지수 발표와 CPI와 FOMC 회의에서 또 금리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또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. 근데 최근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고 있지가 않고 시장이 자꾸 연준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점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투심을 죽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시장은 지금 뭔가 경기 침체나 금리에 대한 더 이상의 악재로서 가격 조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. 어떻게든 지표가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은 시장을 반등이 시키려고 하는, 그러니까 가격적인 어떤 조정에는 뭔가 제한이 많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뭐 시장 조금만 비둘기파적으로 만약에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크게 반등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는 보이지만 연준이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게 놔둘 것 같지는 또 않아서 일단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변곡점이 이제 CPI나 FOMC 회의 기점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랑 일정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삼성 M&A 뉴스가 또 있고요. 이 전에 지금 저번 주 가장 핫했던 이슈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로 참여를 했던 부분, 그러면서 로봇주들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게 CES까지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. 그래서 로봇, 뭐 AI, 스마트싱, 뭐 메타 요쪽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죠. 근데 지금 이제 CES가 끝이 일단은 나기는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로봇이 올해 출시된다는 뉴스도 좀 있고,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뭐 CES의 폐막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로봇주들 그리고 삼성 M&A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또 뉴스를 달고 팍팍 튀어줄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. 지금 뭐 춘절 앞두고 거의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피크를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고요. 아마 춘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정점에 도달하겠죠. 그러면서 집단 면역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요. 뭐 이제 감기약 관련주나 뭐 팍스로비드 관련주, 뭐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코로나주들이 한 번 더 튀어주고 마무리가 될지, 그러니까 춘절 전으로 해가지고 시세를 한 번 정도 더 내지 못하면 얘네들은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. 왜냐하면은 춘절 기점으로 집단 면역이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확진자 증가 수는 정점을 찍을 것이고, 그렇게 되면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겠죠.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주는 당연히 재료 소멸의 수순으로 갈 테니까 지금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뭐 한 2주 안에는 시세를 내줘야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
지금 이제 중국에서 서방의 치료제나 백신에 러브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미 이제 움직임이 있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 뉴스도 또 계속 나오기는 해요. 미국에서 XBB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더 센 놈이 온다. 요 뉴스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. 뭐 이거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긴 좀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중국 관련된 재료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뭔가 아비규환의 사태로 가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내지 않겠나 싶고 이대로 그냥 뭔가 생각보다 잠잠하게 집단 면역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고 확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시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는지 뉴스 체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 정말 혼란, 뭐 정말 아비규환, 요 정도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조금 더 뉴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중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항구 뭐 마비, 물류대란 관련주들 뭐 동방, KCTC 이런 애들 있죠.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대시세를 낸다라기보다는 이 물류 애들 특징이 꼭 뭐 10% 20%씩 한 번씩 팍팍 그냥 튀었다가 윗꼬리 쭉 달고 죽고 뭐 요런 패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관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일정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. 1월 6일 날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맙 FDA 승인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까지도 해당이 되겠죠. 미국식 이제 그러니까 7일 날 발표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니까. 그래서 피플바이오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또 나와 줬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뭐 요날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해드렸었죠. 재료가 있다. 그래서 피플바이오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. 네, 금요일 날 급등이 일단 좀 나왔고요. 승인이 뭐 됐기 때문에 갭을 혹시 높게 만약에 피플바이오가 띄우고 이제 갭만 띄우고 만약에 죽게 되면 이제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겠고 갭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양봉 마감을 해주면 조금 더 시세가 또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피플바이오 말고 이제 치매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또 돌 수도 있겠죠. 근데 일단 이거는 내일 재료 소멸이 나오는지 기대감으로 시세가 순환매가 도는지 이 부분 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그 농기계 관련 뉴스도 좀 많이 나왔어요. CES에서 그리고 농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뉴스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농기 관련주들 예전에 제가 TIM이라는 종목을 되게 기업 내용이 좋아서 매매도 좀 많이 했었고 수익도 많이 줬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죠. 그 TIM 있고 뭐 대동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예쁜 차트다. 그래서 얘네들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마스크 해제 관련해 가지고 자문위에서 이제 논의가 있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또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. 2파,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눌림목 구간에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요때 이제 이거를 1파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괜찮은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 장도 뭐 받쳐주고 있고 재료도 있으니까요. 한 번 정도 튀어줄 가능성이 있겠다. 그래서 뭐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뭐 날짜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이렇게 깜짝 선물 드린다라는 뉘앙스로 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결정이 될지는 조금 더 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움직여 주겠죠. 화장품 관련주들이. 네. 그래서 뭐 한국 화장품 제조, 코리아나
선진뷰티, 컬러레이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금요일날 오스템 임플란트가 갑자기 뭐 급락이 좀 나왔다가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소송 1억짜리 소송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중국에서 뭐 임플란트 부적합 명령이 나왔다.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실 무근으로 일단은 다 밝혀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, 야, 이 아래 꼬리 엄청나네요. 네, 그렇게 됐고, 뭐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뭐 소송 부분만 조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다시 시간이 뭐 며칠 걸리겠지만 제자리는 찾아가지 않겠느냐. 그다음에 우크라 총리 세계 최대 지뢰지대가 생겼다. 지뢰 제거에 한국에 뭐 도움을 기대한다. 이런 뉴스 있었고 지뢰 관련주 하면은 뭐 퍼스텍이 있죠. 얘가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 가지고도 움직임이 있고,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 지뢰 관련 뭐 방산 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드론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핫한 재료 다 갖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요런 가격대만 넘겨주면 시세가 또 날 수 있는 흐름이라서 퍼스텍도 관심종으로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뉴스는 요 정도 있고 일정도 뭐 다 말씀드렸던 거죠. CES는 끝이 났고 레카네마 FDA 승인 결과 승인이 됐고, 그리고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있겠습니다. 9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요. 사실 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가지고 뭐 이런 대형주들 있죠. 시가총액이 높은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, 녹십자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좀 없고, 좀 이제 소형주, 중소형주 중심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부분들 이슈 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뭐 좀 단타성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이제 뭐 좀 멀기는 했는데 지금 뭐 당대표 관련 이슈로 나경원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한동훈 테마가 개인적인 이제 악재가 좀 나와가지고 눌림이 나왔다가 회복을 일단은 해놓은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세력들도 그러니까 보통 어떤 주식에 악재가 좀 나오게 되면 세력들도 모르던 악재가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세력들도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. 뭐 이제 일단은 제자리 갖다 놔놓고 천천히 물량 정리하고 그냥 악재 나왔으니까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, 이거는 뭐 앞으로 이 테마를 롤링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원래 가려고 하던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. 일단 오리콤이랑 뭐 금비 같은 이런 애들 보면은 악재 무시하고 시세를 일단은 갈 길을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. 그래도 악재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조금 생기긴 했고 거기다가 노을 뭐 제외한 오리콤이나 금비 같은 애들은 시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, 오히려 나경원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신라 SG가 차트를 잘 만들면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, 당대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시세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나경원 당대표 기대감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치 테마의 개념으로 이제 신라 SG랑 CJ 시푸드가 관련주라고 하면 정책주 이제 나경원 관련 정책주 느낌으로 이제 저출산 테마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로투 세븐이랑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살짝 뭐 갭도 띄우고 움직임이 있었다가 음봉을 맞긴 했는데 저출산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봐야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뭐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.
관심 종목으로 놓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로봇주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제 레몽레인으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얘는 왠지 신고가의 영역이기도 하고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정 없이, 그러니까 음봉 없이 그냥 한 번에 슈팅 길이를 뽑아버리고 고점 만들고 죽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, 일단 제 생각대로 움직임이 좀 나아졌고, 이 종목은 프로그램이 조금 이렇게 시세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비교적 쉽게 수익을 또 줄 수 있는 종목이다. 근데 일단은 얘가 뭐 단기 과열을 걸리는 수순으로 갈지 뭐 주의 경고 딱지 다는 패턴으로 갈지 저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, 일단은 단기 과열 패턴으로 가고요. 단기 과열 걸렸는데 시간에서 조금 오른 걸 보니 단기 과열 들어가 놓고도 시세를 뽑을 확률도 또 있겠다.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이대로 죽기에는 뉴스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 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이제 또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다른 로봇주들로 뭐 로보스타 뭐 로봇주들 너무 많죠. 에브리보, SPG, 뭐 유일로보틱스, 로보티즈도 또 있고요. 그래서 로봇주들은 지속적으로 또 봐야 된다.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던 솔트룩스나 셀바스 AI, 그러니까 챗봇 GPT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, 그리고 다시 한번 가고 있는데요. 저도 주말 동안에 챗봇 GPT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,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쉽게 죽지 않을 수가 있겠다.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. 재료가 좀 지속성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지금 솔트룩스, 셀바스 AI 요렇게 두 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솔트룩스가 시세가 바닥권에서 꽤 그래도 많이 낮기 때문에 셀바스 AI로 또 뭐 대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차트도 좋고 뽑고 박스 그다음에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CES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싱 테마로 올라왔던 삼진이나 요런 애들은 뭐 이렇게 뽑고 1차, 2차까지 넘어가고 이러기보다는 CS 이제 뭐 마무리되면서 살짝 단발성으로 죽을 가능성이 뭐 아직까지는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얘네는 약간 뭐 트레이딩 개념으로 매매하고 끝내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도 일단은 뭐 1파, 2파, 2파에서 눌림목, 그 다음에 이제 3파로 넘어갈지 말지는 지금 춘절 앞두고 중국의 확진자 폭증 상황,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중요는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당장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치료제 뉴스가 좀 있었던 뭐 KPX 생명과학이랑 제일파마홀딩스 요 정도. 당장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종목들이 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또 드론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면은 제이시언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대장이라고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시세가 조금 너무 많이 났죠. 그래서 부담스러운 국면에는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얘가 또 이렇게 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한커미드가 지금 제 눈에는 조금 좋아 보입니다. 왜냐면 뭐 아직 단기 과열도 안 떴고 시세가 조금 더 날 수 있겠다. 제이시언 시스템제 대장 자리를 한커미드가 확실히 뺐고 조금 더 시세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, 지금 또 코콤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하루 1일 차고 얘는 뭐 일단 제껴놓고 뭐 조금 그래도 제일 먼저 상한가가 갔었던 종목인 DTNC도 이런 구간 뽑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윗골이 많이 달리면서 흔들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또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커미드랑 DTNC 이렇게 두 종목 정도. 아까 말씀드렸던 뭐 퍼스텍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
그리고 뭐 최근에 방송하면서 거의 다 중복돼서 언급을 제가 많이 드려가지고 멘트 좀 안 드렸던 애들 중에 지금 원전주 중에 에너토크가 이 수상해요. 움직임이 보시면은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이 11,000원이라는 저항대를 이제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. 보통은 한 세 번째, 네 번째에서는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도 이제 돌파를 해주면 요 구간에서 이 박스권 롤링이 좀 어떻게 보면 또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여기서 뚫어주면 시세가 한번 날 수도 있으니까요. 원전주 중에 에너토크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약간 조금 이제 뉴스 때문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하나 더 다뤄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제일 많이 오른 게 태양광 그 퍼스트 솔라가 한 8% 가까이 올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태양광 애들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최근에 낙폭이 꽤 깊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의 지금 한 30% 조정이 한 27%, 8%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구간 안에서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양봉도 나와줬고 근데 마치 뭐 알았기라도 한 듯 포스트 솔라가 꽤 많이 반등이 나와가지고요. 뭐 갭 뛰고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단기 낙폭이 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요 정도까지는 또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뭐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이 아직 조금 덜 나와서 요거 한 요 정도 반등은 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미국 증시에서 퍼스트 솔라까지 큰 폭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지수 반등 국면에서 봐야 될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섹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감이 아니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무료 체험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동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